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황당한 일을 겪고 이혼을 한 40대 여성인데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여전히 화가 명치까지 치닫는 터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모든 이혼 사유 중에 좋은 일로 헤어지는 부분은 없겠지만 저의 경우는 참 억울한 일에서 비롯되어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흔히 요즘 젊은 부부들은 효도는 각자 알아서 한다고 하던데 저는 그 의견에 대찬성입니다. 저도 나이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며느리니까 시어머니도 내 어머니라고 생각해 신경을 쓰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한테는 너무 힘들었어요. 뭐 좋은 소리라도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제가 당신 아들이 벌어오는 돈을 앉은 자리에서 쉽게 까먹는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 저에게 돌아오는 건 불만과 잔소리뿐이었는데 정말로 남편이 돈이라도 잘 벌어왔다면 이런 사연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쥐뿔도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워낙에 자기 체면을 중시하는 남편기 살려주려고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더니 죽 서서 개주는 꼴이 되었고 평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었기에 저는 이혼이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겐 제가 복덩이였는데 그걸 전혀 모르더라고요. 아니 모르는 건 그래도 참아줄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 덕에 제가 호강한다는 생각을 버릴 생각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 제가 당신 아들 등에 빨대를 꽂았다고 생각해 저와 저희 엄마에게까지 무례하게 짝이 없게 행동하셨어요. 아, 정말 그건 못 참겠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체면이고 뭐고 사실을 모두 까발려 버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도 제 살 길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아니, 돈은 제가 다 벌고 실상은 제가 아니라 남편이 제 등에 빨대를 꽂고 지냈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가 대단한 착각을 하고 저를 함부로 대한다는 걸 다 알면서도 자기 체면 때문에 그걸 모른 척하려 했어요. 그런 걸 보니 더는 참을 수 없었죠. 그렇게 모든 사실을 까발려 놓으니 부부 사이는 물론이고 저의 결혼은 결국 파국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간략히 해보자면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이혼하셨어요. 그리고 홀로 보험 일을 하시며 저를 키우셨는데 경제적으로는 많이 어려운 생활을 했죠. 엄마가 지금도 보험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때는 보험 일이라는 게 결코 큰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환경 때문인지 원래 기질이 그런지 또래보다 금방 철이 들었는데 어린 마음에 인간이 살면서 돈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돈이 있으면 엄마가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아도 되고 저 역시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들을 고민 없이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래서 저는 일찍이 대학이 아닌 사회인이 되어 빨리 돈을 벌고 싶었죠.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은 자신의 진로 고민을 할 때 저는 뭘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나는 뭘 좋아하나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 저는 어릴 때부터 옷도 좋아하고 꾸미는 것도 좋아하는 여자아이였어요. 그래서 20살부터 주로 옷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나중에 나도 이런 가게를 차려 사장님이 될 거라는 생각에 뭐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았죠. 사장님들은 그런 저를 야무지다 일머리가 있다며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뭘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그렇게 남의 가게 일을 하며 저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마지막에 일을 했던 가게 사장님은 제가 옷가게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아시고 저를 데리고 도매상가를 돌기도 하셨는데요. 그때마다 감사하게도 사장님은 제 조카예요. 나중에 자기 가게 차린다고 이렇게 열심히 저를 쫓아다니네요. 사장님, 다음에 제 조카가 혼자 오더라도 잘해주셔야 해요.
제가 제 딸만큼 아끼는 족하거든요. 너 빨리 정중하게 인사드려. 여기 바닥은 다 여기 있는 사장님 손바닥이거든. 너 이모 얼굴 똥칠하지 말고 잘해라. 사장님, 다음엔 제가 저 말고 우리 조카만 보낼 테니까 잘 부탁드려요. 오늘 보니까 머리가 너무 예쁘게 잘 말렸다. 이렇게 저를 자연스럽게 도매 사장님들에게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그 덕을 엄청 크게 봤어요. 지금까지도 도매 사장님들은 저를 사장님의 친조카를 알고 계신데 그때 사장님이 인맥을 소개해 주지 않았다면 제가 하나하나 그 텃세를 뚫고 자리 잡기까지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사장님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며 명절이나 스승의 날 같은 때 선물도 하고 식사 대접도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은 그때 제가 당신 젊었을 때 모습 같아서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일하는 데 있어 인복은 좋은 편이었어요. 그렇게 매일을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 보니 저는 30대가 되기 전에 제 가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솔직히 목이 아주 좋고 평수가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 돈을 모으기까지 속된 말로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돈을 모았어요. 남들 눈에 제가 궁상맞게 보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겐 꿈과 목표가 있었기에 그 시간이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루하루 제가 바라는 꿈에 가까워지고 있다 생각해 늘 신이 났었는데요. 그렇게 마련한 제 가게이다 보니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코딱지만한 보세 옷가게일지 모르지만 저에겐 전부였고 천국이었죠. 거기에 쇼핑몰이라고 하기엔 조금 민망하고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인터넷 판매도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간의 경험을 살려 질 좋은 옷을 합리적인 가격에 팔고 싶었죠. 사실 이 일을 하다 보니 세상엔 다 팔지도 못하고 폐기하는 옷이 엄청 많더라고요. 유행도 너무 잘 타고 또 한 철 입고 끝이라는 나쁜 말로 싸구려 옷들도 대충 만드는 곳도 많았는데 저는 그런 옷을 팔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다른 곳에서 그런 옷들을 많이 팔고 있었으니 저는 좀 차별화를 두고 싶었죠. 디자인만 어필해 비싸게 옷을 팔아봤자 질이 떨어지면 그 옷도 낭비고 그 옷을 사간 고객도 다른 옷을 재구매하러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저는 어쩌면 시간이 많이 걸릴지 몰라도 저희 가게의 진가를 알아봐주는 단골이 많은 가게로 성장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개업 초창기 때부터 했는데 그렇게 6, 7년 정도 꾸준히 노력하니 서서히 저의 바람은 현실이 되었어요. 거기에 저도 블로그 및 라이브 쇼핑 같은 미디어 홍보를 꾸준히 하려 노력했는데 일부러 제 가게를 찾아와주는 손님도 많으셨죠. 그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 온오프라인 순수익이 어지간한 대기업 다니는 사람 연봉만큼은 거뜬히 가져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가 돈 버는 재미도 있고 더 가게를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에 누굴 만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가게가 운영 시스템이 안정화되면서 비로소 여유라는 게 생겼는데요. 제 여유는 통장의 잔고와 같더라고요.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쌓이니 이젠 좀 나도 새 삶을 돌아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그런 시점에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당시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아는 오빠였어요. 성민 오빠, 오빠가 백화점은 웬일이야? 여자친구 선물 사려고 왔어? 여자친구는 무슨, 너 또 사치 부리려고 백화점 왔냐? 뭐래, 내가 무슨 사치를 부린다고. 딱 보면 몰라? 친구 만나러 왔잖아. 농담이지, 왜 이렇게 발끈해. 너도 나 솔로인 거 알면서 장난쳤잖아. 오빠가 설마 너를 정말 그렇게 생각하겠냐? 오빠 그런 사람 아니거든. 몰라, 그냥 반가워서 장난 좀 친 건데 친구 앞에서 사람 민망하게. 미안. 오빠가 그건 생각이 짧았다. 안녕하세요. 저 민주 아는 오빠인데요. 제가 장난친 거지 민주 그런 애 아니에요. 아, 네, 저도 알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당연히 알죠. 와, 그렇구나.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면 엄청 오래된 사이네요. 오빠,
내가 전에 옷가게 엄청 잘 된다고 했던 친구 있지? 그게 얘야. 아, 그 친구? 와, 듣기만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멋쟁이시네요. 그럼 내 친구가 학교 다닐 때부터도 센스가 남달랐어요. 같은 교복을 입는데 얘가 입는 교복은 뭔가 다르더라고. 정아, 너도 인사해. 여기는 개인 사업하는 성민이 오빠야.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진주 오빠는 왜 혼자 백화점에 왔어? 선물? 어, 다음 주가 엄마 생신이신데 도통 뭘 사야 할지 모르겠네. 옷을 좀 사드리고 싶은데 내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인다. 엄마가 다음 달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시거든. 그때 입을 옷이 없다고 해서 무작정 백화점에 오긴 했는데 도통 모르겠어. 정말? 정아야, 그럼 네가 오빠 좀 도와줘. 아무래도 옷가게 사장님이 보는 눈이 더 좋겠지? 어? 내가? 그럼 저는 너무 고맙죠. 초면이지만 제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대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와, 정말? 비싼 거 먹어도 돼? 민주 너 말고 정아 씨 사드린다고. 치, 정아 내 친구거든? 내 친구 아니었으면 오빠가 정아한테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해. 그러지 말고 나도 껴줘. 정아야, 너 실력 발휘 좀 제대로 해봐. 우리 오늘 진짜 맛있는 거 얻어먹자. 저 오빠 능력 있어. 그래도 백화점에 직원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도움이 될까? 직원이랑 정아 씨는 다르죠. 그러지 말고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 엄마가 옷 보는 눈이 좀 깐깐하시거든요. 디자인도 보고 옷감 질도 보고 브랜드도 보는데 제가 아는 게 없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어머님이 멋쟁이신가 봐요. 좀 그런 편이시죠. 그래서 선물해드리고 욕먹은 날도 많아요. 좋은 아드님이세요. 그래도 꾸준히 선물을 해드리는 걸 보면. 그럼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봐드릴까요? 저는 그날 본인은 아니었지만 우연히 만난 남편을 위해 미래의 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인 줄도 모르고 정성스럽게 옷을 골랐어요. 그리고 상의 하의 모자까지 해서 16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남편은 그 액수를 보면서 비싸네 어쩌네 말도 하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쓰더군요. 솔직히 남자들 여자 옷값이 그렇게 비싼 건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그런 모습은 저에게 좀 신선했어요. 오히려 저와 제 친구에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많이는 못 사줘도 하나씩은 사줄게. 라고까지 했는데 친구는 좋아서 자기 옷을 고르기 바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게 업이기도 하고 처음 본 남자한테 그런 호의는 받고 싶지 않아 거절했는데요. 그게 저는 우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당시 제가 남편에게 이성적인 호기심이나 호감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친구는 연신 자기 아는 오빠가 돈도 잘 벌고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긴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기 바빴어요. 그렇게 저는 처음 본 제 미래의 남편과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비싼 밥도 얻어먹고 와인 탓인지 기분이 한층 들떠서 집에 돌아왔죠. 그때 당시는 모르겠더니 헤어진 이후 그 남자가 사람이 괜찮았다, 멋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남편이 제 가게에 찾아왔는데요. 그때는 경황이 없어 깜짝 놀랐어요. 하필이면 그때가 택배 보내는 날이라서 아침부터 일이 많아 정신이 없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제 꼬라지가 말이 아니었거든요. 아침 일찍 가게에 나온 터라 세수만 겨우 하고 옷도 편한 옷에 머리도 상투트로 올리듯 바짝 올려 묶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남편과 재회를 하다니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일하는 제 모습이 멋지다고 저를 칭찬해 주었고 가게 위치를 그때 백화점에서 봤던 친구에게 들었다고 했는데요. 남편은 헤어지고 나서 제 생각이 많이 났다며 갑자기 저에게 남자친구가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고는 얼굴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이 새빨개졌는데 자기도 염치 없지만 용기를 내서 찾아왔다고 수줍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멋대가리도 없는 대시였는데 저는 남편의 수줍어하는 모습에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시키지도 않았는데 택배 보내는 일부터
가게 일을 도맡아 처리했고 그날 이후 남편의 꾸준한 애정 공세가 시작되었는데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간식 사다 주고 힘든 일 있으면 슈퍼맨처럼 나타나 뚝딱 처리해주는 등 저는 점점 남편에게 빠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만난 친구의 말처럼 남편은 능력도 있어 보였는데요. 같이 다니면 제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제 돈은 일절 쓰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어허, 오빠랑 있을 때는 지갑 꺼낼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설마 여자친구 만나면서 돈 쓰게 할까? 라고 했는데 그 모습이 저는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좋았어요. 남자가 없어서 궁상 떠는 것보다 그게 설령 다른 사람 눈에는 허풍이나 허세처럼 보일지라도 저는 돈을 쓸 때는 시원하게 쓰는 게 더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연애하면서 이야기를 자주 나누다 보니 남자친구는 이남 중 차남으로 위로 형이 있다고 했어요. 형보다 자기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하더라고요. 저도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 남편 역시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그래서일까요? 저희 두 사람은 자기 엄마에 대한 생각이나 마음이 비슷해서 대화가 잘 통했어요. 그렇게 연애를 2년 조금 넘게 했는데 특별하게 싸운 기억도 없었고 남편은 제가 당신의 천생연분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했죠. 제가 당시 엄마와 살다 따로 나와 지내고 있었는데 청약이 당첨되어 기다리던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청약 받았을 때부터 그 집이 완공되면 엄마랑 둘이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연애 중이라는 걸 알고 있던 엄마는 제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뻔했죠. 뭐하러 나까지 그 집에 들어가니? 너 시집 가야지. 그 아파트에 신혼살림 차려도 되고 아니면 팔아서 더 큰 집 가. 엄마는 지금 사는 집이 편하고 좋아. 어차피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 딱이지. 라고 하셨는데 저는 엄마에게 그 아파트를 주고 시집을 갈 생각이었거든요. 기껏 어렵게 청약받아 돈까지 다 냈는데 시집 간다고 홀랑 팔아버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러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던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았고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남편의 말이 지금 수금이 밀려서 묶인 돈 때문에 한 2년은 월세에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결혼을 아예 2년 뒤에 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니 우리 엄마가 장가가라고 하도 난리셔서 형은 장가가서 애까지 있는데 나만 장가 안 가고 나이만 먹는다고 올해까지도 안 가면 선 봐서 며느리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정한 너를 두고 어떻게 딴 여자를 만나?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라고 했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조급한 마음이 들었어요. 막말로 내가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괜히 사랑하는 남자를 딴 여자한테 뺏길까 묘한 질투심이 났죠. 저는 그게 제가 똥 밟는 건 줄도 모르고 내가 아파트가 있으니 그럼 월세 말고 그 집을 신혼집으로 하자고 말했는데 남편은 정말 몰랐다며 깜짝 놀라며 좋아하더군요. 대신 자기가 생활비는 아주 넉넉히 주겠다고 큰 소리까지 쳤는데 실상은 아니었어요. 무슨 사업이 돈이 계속 묶이는지 남편은 신혼 때부터 저에게 아쉬운 소리만 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상견례하기 바로 전 부탁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자기 엄마가 물어보면 제 아파트를 반반씩해서 구입한 공동명의라고 말을 해달라 하더군요. 아마 우리 엄마는 당연하게 우리 신혼집을 내가 샀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거든. 그런데 공동명의도 아니고 자기 집이라고 해봐. 아마 엄청 실망하실 거야. 그래서 그러는데 부탁 좀 해. 남편은 사실 저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다며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 있잖아. 나는 형한테 컴플렉스가 있어. 형은 공부도 잘하고 지금 공기업에 다니고 있거든. 형수도 중학교 영어교사고. 그래서 엄마가 형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그런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공부는 도통 잘하지 못했고 대학은 수도권 4년제 나오긴 했지만 형이랑 늘 비교당했지. 직업도 그래. 지금이야 내가 사업해서 돈도 제법 벌고 생활비에 용돈 들이고 있어서 이젠 나를 달리 보지만 내가 사업하기 전에는 엄마가 나는 쳐다도 보지 않았어. 근데 내가 정한 너랑 결혼하는데 네 아파트에 들어간다고 해봐.
나를 또 형보다 못한 자식으로 생각할 거잖아. 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해는 가지 않았죠. 결혼하는 마당에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실망을 좀 하면 어떤가요? 우리만 잘 살면 될 일인데 남편은 평생 차별받고 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거기에 형까지 요즘은 자기를 달리 보고 인정도 해주는데 자기 사업이 요즘 좀 힘들다는 걸 알면 다시 자기한테 한심하다느니 답이 없다느니 그런 소리를 할 것 같아 의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남편의 사업은 좀 힘들다고 했는데 워낙에 그동안 벌어놓은 것이 있어 자기는 극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가족들은 그런 건 하나도 안중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결과만 본다며 아마 저도 자기 형수랑 비교를 당할 수 있다고 저도 하지 않는 걱정을 한가득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이 짠하더군요. 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을 의식해 스스로 피곤하게 사는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인지 얼마나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크면 저럴까 측은하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정말로 명의를 공동명의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였죠. 하지만 그건 제 고생의 길의 서막이었는데요. 결혼 후 저는 남편의 엄청난 거짓말에 강한 배신감을 느껴야만 했거든요. 그 거짓말이 뭐냐면 남편은 애시당초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요. 그냥 작은 사업체의 직원이었어요. 월급도 야근이나 특별수당 같은 걸 많이 받으면 300만 원 정도였고 일이 너무 없을 때는 200 정도였는데 솔직히 기가 막혔죠. 남편은 알고 보니 평균적으로 한 달에 25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 제가 제 사업을 하다 보니 종합소득세 같은 걸 신고하고 납부하니 남편은 어느 정도 내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게다가 이젠 여자친구가 아닌 제 와이프인데 남편 회사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혼 후 이것저것 물으니 남편은 하는 수 없다는 듯 사실은 털어놓더라고요. 게다가 자기 엄마한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100만 원을 따박따박 붙여드리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달리 소득이 없으니까 나는 형이랑 100만 원씩 생활비 드리고 있어. 라고 하는데 황당 그 자체였어요. 아주버님이야 돈을 제법 버니 100만 원씩 척척 낼 수 있겠지만 저희 남편은 완전히 황새 쫓아가려다가 뱁새 다리 찢어지는 꼴이었어요. 하지만 그놈의 가오가 뭔지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자기 엄마와 형에게 돈 잘 버는 사업과 코스프레를 하고 싶어 했는데요. 그래놓고 저한테까지 속이며 생활비까지는 가져다 줄 수 없으니 이실직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또 한다는 말이 제가 자기가 사업사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결혼 안 해줄 것 같아 거짓말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완전히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정아야, 거짓말해서 미안해. 근데 나도 중간에서 마음고생 많이 했어. 사실 나 사업하다 여러 번 망했었고 사업보다는 안정적인 월급쟁이가 낫다고 생각해서 지금 일에 만족하기도 하는데 자기 친구 있잖아, 민주. 민주는 내가 사업할 때부터 알던 동생이라 갑자기 나 사업 망해서 지금은 남 밑에서 일한다고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말 못한 거야. 그래도 그렇지. 그럼 적어도 우리 결혼하기 전에는 사실을 말했어야 하지 않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건데 내가 무슨 자기 돈 보고 결혼했어?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그건 그런데 나는 자기한테 잘난 남자이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사업을 해야 하나 고민까지 했는데 사업도 돈이 있어야 하지. 뭐라고?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사업을 한다고? 사업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누가 그렇대. 나도 여러 번 망해봐서 사업 어려운 거 알아. 그래서 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 나는 그것 말고는 정아 너 속인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면 되잖아. 어? 거짓말한 건 진짜 미안해. 한 번만 봐주라. 그러니까 누가 돈 때문에 그러냐고. 난 끝까지 자기가 날 속인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정아 널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니까. 놓치기 싫어서 그랬어. 내가 별 볼 일 없는 남자였어 봐.
네가 날 과연 좋아했을까? 그야. 저는 남편의 풀 죽은 모습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맹세코 저는 남편의 돈 때문에 남편을 사랑한 건 아니었는데 남편이 저렇게 확고하게 말을 하니 또 제 마음속의 한 구석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선뜻 아니라고 확답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 다음은 없다. 거짓말한 거 있으면 지금 당장 모두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를 걸고 그런 게 없다고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다른 건 다 떠나 월급이 250 수준이라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요. 그중에 100만 원은 시어머니 드리고 150만 원 남은 거에서 자기 쓰는 카드값 교통비 100만 원 쓰면 저에게 가져다 주는 돈은 50만 원에 불과했어요. 그것도 말이 50만 원이지 카드값이 오버하면 받지도 못하는 돈이었는데요. 그러니 생활비는 제 돈으로 쓰게 되었죠. 한 1년 정도 지나니 남편은 아예 저한테 따로 돈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에 가서는 시어머니나 아주버님 내외에겐 여전히 돈을 잘 버는 사업가 코스프레를 하려 했어요. 당연히 저는 그게 너무 싫었죠. 그래서 초반에는 부부싸움도 엄청 했는데요. 남편은 자기 체면을 생각해 그 정도는 맞장구 쳐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어요. 사실상 그때부터 부부 사이는 금이 가고 있던 거였는데 결혼은 연애랑 다르니 헤어짐을 결정하는 건 쉽지 않았죠. 다만 그때까지는 남편이 저에게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한몫했는데요. 남편은 허세를 부리기를 좋아하고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것만 빼면 데리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집안일도 알아서 척척하고 술 문제, 여자 문제, 주식이나 도박 같은 것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가게 일이 바쁘고 힘든 날이면 그것까지 와서 기꺼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댁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굳이 제 앞에서 허세를 떨지 않았으니 그럭저럭 괜찮은 남편이었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남편이 저와 당신에게 잘하니 그것만으로 당신 사위를 엄청 챙기고 좋아하셨죠. 엄마는 아빠한테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딸인 저라도 다정한 남자를 만나 다행이라고 하셨거든요. 게다가 허세 떠는 걸 좋아하는 남자는 저희 엄마한테도 참 잘했는데요. 친정엄마를 모시고 식사를 할 때면 알아서 비싼 식당을 예약해 그 돈을 자기가 내곤 했어요. 거기에 남편은 장모 선물도 빼먹지 않고 자기 돈으로 사왔는데 그러니 저희 엄마는 당신 사위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사위 잘 둬서 좋다고 하는 엄마를 보고 저 역시 참고 산 건 또 있었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저희 엄마한테 점수를 따는 동안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저한테 사사건건 시비를 걸지 못해 안달이셨어요. 한 번은 제 가게에 놀러를 오셔서는 가게라고 코딱지만 한데 너 여기서 돈은 벌긴 하니? 라며 얼굴 가득 인상을 찌푸리셨는데 저는 그게 은근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서 어머니, 저 여기서 꽤 벌어요 라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족제비 눈을 하고는 벌긴 뭘 벌어? 옷 가격도 그래. 이렇게 싸게 팔아서 얼마를 남기니? 우리 아들만 고생하겠네. 라며 제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허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당신 아들인데 제가 돈도 못 벌면서 자기 앞에서 큰 소리 친다고 생각하시는 눈치였다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돈을 잘 버니 제가 당신 아들 돈으로 돈 많은 사모님 놀이를 하고 있다 생각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 위 형님 때문이었는데요. 저희 형님은 직업이 교사이긴 하나 명품도 좋아하고 사치가 좀 있는 편이셨어요. 저도 뭐 직업도 그렇고 마음에 드는 건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명품이든 보세든 사는 편이었는데 아무래도 옷 코디 사진을 찍을 때 가방이나 신발 같은 건 좀 좋은 걸로 매치해야 옷도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명품 가방은 꽤 있는 편이었죠. 그날은 아주버님 생신으로 시댁에서 가족들끼리 밥을 먹기로 한 날이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샤넬 가방 하나를 메고 가게 된 게 화근이었어요. 평소에 그 가방을 갖고 싶었다는 형님이 오지랖을 떨기 시작했거든요. 어머 동서, 이 가방 산 거야? 나는 너무 비싸서 가서 구경만 하고 못 사는데
동서는 간도 크다. 어떻게 이걸 살 생각을 다 했어? 이거 내 월급 2달치는 줘야 하던데. 서방님이 진짜 동서한테 잘해주나 보다. 이런 가방도 사주고. 부럽다. 라고 했는데 그 가방은 순수하게 제 돈으로 산 거라 황당했죠.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아무 말 하지 말라는 듯 눈짓 손짓 난리도 아니었고, 형님은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시어머니한테 제 가방을 가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도끼 눈을 뜨고 저에게 다가와 심한 말을 퍼붓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억울하고 분하기만 한데 제가 왜 제 돈으로 산 가방을 가지고 혼나야 하죠? 이 가방이 그렇게 비싼 거니? 아, 너는 생각이 있어 없어?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맨날 손님도 없이 파리만 날리던데 네가 무슨 이런 비싼 가방이 필요하냐? 어머니, 오해세요. 그 가방 제가 벌어서 제가 산 거예요. 뭐? 지금 그 말을 나더러 믿으라는 거냐? 동서, 왜 그래? 아까는 아무 말 안 했잖아. 그야 좀 전에는 형님이 제 가방 가지고 어머니한테 일러 바칠지 몰라서 그랬죠. 애도 아니고.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나는 그냥 가방이 예쁘니까 어머니도 한번 보시라고 한 것 뿐이지. 저더러 그 말을 믿으라고요? 그리고 그 가방 진짜 제 돈으로 산 거 맞아요. 원하시면 제가 카드 내역 보여드릴게요. 됐다. 네가 긁고 그 돈을 우리 아들이 갚아줬겠지. 너는 고졸이라 그런지 그런 말을 해도 뭐 그렇게 허술하니? 이래서 내가 고졸 며느리는 보고 싶지 않았던 거야. 뭐라고요? 엄마, 그만해. 갑자기 여기 삭벌 얘기가 왜 나와? 우리 정아, 집 평점 때문에 대학 못 간 거지. 공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거든? 그리고 그 가방도 우리 정아가 산 거 맞아. 형수, 뭘 그런 거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요. 누가 사면 어때요? 아니, 도련님. 야, 너 지금 네 형수한테 뭐라고 하냐? 나도 뭐라고 하나는? 그래, 내 와이프인데 보아하니 재수씨 감사하려고 하나 본데 그런 건 니네 집에 가서 해. 괜히 내 생일에 분위기만 망쳤잖아. 저는 아주버님의 말에 속에서 천불이 끓었어요. 이 분위기를 처음 망치기 시작한 게 당신 부인인데 왜 저를 원망하는 건지 입맛도 떨어지고 시댁에 있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이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다며 우리 먼저 일어나자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저 때문에 당신 막내 아들이 그러는 거라며 제 뒤통수에 대고 불만을 이야기하셨지만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수습하겠다고 저를 데리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고 다음부터는 명품 가방 가지고 시댁에 가지 말라는 소리였는데 그냥 시댁 자체를 가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명절만 시댁에 가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한숨만 쉬었어요. 제가 꼬라지가 났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게 꼬라지든 저는 남편의 거짓 코스프레 하는 것도 싫고 그걸 믿고 저한테 함부로 하는 그 집 식구들도 싫어. 시댁에는 발길을 끈다시피 했는데 시어머니 역시도 저보다는 당신 아들이 편하니 저한테 전화는 잘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중간에서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더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던 중 제가 결혼하고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친정엄마가 유방암 2기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연락을 하셨어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당장 수술을 하자고 했다는데 엄마도 암일 줄은 몰랐다며 많이 놀란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은 달달달 떨렸어도 겉으로는 침착하게 엄마의 병원 일정을 모두 맞춰드렸는데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나 항암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거기에 엄마는 당신 보험이 있다며 저더러 계산할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자식된 도리를 하고 싶어 제가 수술비와 병원비를 모두 결제했어요. 그러면서 보험금이 나오면 그건 엄마 가지시라고 했는데 엄마는 펄쩍 뛰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험이 있는데 뭐하러? 그러지 말고 엄마가 보험료 나오면 바로 너한테 입금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싫다고 했어요. 자식이라고 저 하나인데 그 정도도 못하겠냐고. 내가 하고 싶어 그러니 그냥 받으라고 했는데 그러자 엄마가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 후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어차피 제 돈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잘했다고 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셨어요. 남편한테 저희 엄마가 유방암이라는 걸 듣고는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아우, 얘기 들었다. 너도 놀랐겠네. 홀어머니 하나인데 암이라니. 나도 우리 남편 간암으로 보내서 그 마음 뭔지 안다. 그래도 수술 잘 받고 끝났다니 얼마나 다행이니? 라고 하시는데 웬일로 저랑 우리 엄마 걱정을 다 해주시는 건지 전까지 깊숙이 박혀있던 나쁜 마음이 누그러드는 거 있죠. 그리고는 오랜만에 가족끼리 다 모여 밥 한 번 먹자고 하셨는데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과일이며 소고기 세트며 바리바리 싸들고 갔는데 남편이 기분 좋아서 하루 종일 싱글벙글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사들고 온 것도 전부 당신 아들이 산 걸로 아셨고 심지어 맛있게 식사한 후엔 우리 아들 덕에 오랜만에 소고기 맛있게 먹었네? 역시 우리 막내 아들이 최고야. 라며 생뚱맞게도 남편에게 고맙다 하셨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도 뭘 이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내가 다음에 또 사올게 라며 역시나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기분이 언짢았죠. 그런데 남편이 다가와 미안해. 근데 거기에 대고 자기가 산 거라고 하면 나도 체면국이고 엄마도 민망하니까 그냥 이렇게 넘기자. 자기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자기 돈이지. 우리 부부잖아.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그 말이 참 이기적으로 들렸어요. 내 돈이 자기 돈이면 자기 돈도 제 돈인데 저는 그 돈 구경도 못 해봤으니까요. 그리고 좋은 분위기가 무르익을 쯤 시어머니는 그래서 사돈은 퇴원하셨니? 병원비가 꽤 나왔을 텐데 그 돈은 어떻게 했어? 설마 네가 낸 건 아니지? 라고 물으셨는데 저는 이번에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냈어요 라고 냉큼 말했고 그 말에 시어머니는 뭐라고? 사돈은 보험도 없다니? 아니 보험이라는 양반이 자기 보험도 없다는 거야? 라고 꽤나 심각한 얼굴로 물으셨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보험은 있으신데 그냥 그 돈은 엄마 가지시라고 했다고요. 제가 자식인데 제가 병원비 정도는 낼 수 있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얼굴이 사나워지셨는데요. 야, 뭐라고? 자식인데 병원비 정도는 낼 수 있다고? 너는 어쩜 네 돈도 아닌데 그렇게 뻔뻔하게 굴 수 있니? 네? 그게 무슨 어머니 그 돈 엄마 그만해. 그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모님이신데. 알아서 하긴 뭘 알아서 해. 얘가 지금 네 돈으로 지 엄마한테 효도를 하고 있잖아.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이 사람 돈 아니고 제 돈으로 병원비 냈어요. 지금 나더러 그 말을 믿으라는 거냐? 내가 그 가게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거짓부렁이야? 아니라니까요. 제가 뭐 매출 전표라도 보여드려야 믿으시겠어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이참에 모든 걸 까발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옆에서 남편이 필사적으로 말렸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가 우리 엄마 병원비 내드렸다고 자기 엄마한테 떠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니 이놈도 한패처럼 느껴졌는데 남편이 중간에서 뭐라고 하니 시어머니도 더는 하고 싶은 말을 꾹 참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괜히 왔다며 저더러 집에 가자고 했는데요. 저는 제 손을 잡으려 하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러자 제 뒤통수에 대고 시어머니가 저 싸가지 없는 것 좀 봐. 저런 게 뭐가 좋다고? 라고 하셨는데 두 손이 분해서 바들바들 떨리는 거 있죠. 능력도 없고 거짓 코스프레하는 당신 아들 데리고 살아주는 게 누군데 누구더러 싸가지가 없다 하는 건지. 그날은 남편도 안방에서 내쫓고 혼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어나 보니 아침 일찍 출근이라도 한 듯 집에 남편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렇게 점심때쯤 가게에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가게 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딱 봐도 어제 다 못한 거 마저 하러 온 사람이었는데 남편도 없겠다. 저는 오히려 진실을 밝히기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가게 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가 바로 먼저 시작하시더군요.
너는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이렇게 게을러 터져서 무슨 장사를 한다는 거니? 오늘만 늦게 나왔어요. 어제 하도 억울해서 잠을 설쳤거든요. 네가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나야말로 분이 안 풀려서 밤새 한숨도 못 잤다. 아니 너는 낯짝도 두껍지? 네 돈도 아니면서 어떻게 네 엄마한테 생색을 낼 수 있냐? 몇십만 원도 아니고 몇백을? 몇백이나 많아 제 돈이라니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 남의 돈으로 기분 내는 거 아니다. 얘가 진짜 큰일 나래네. 안 되겠다. 너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뭘 찾고는 바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그러고는 네 사돈 접니다. 퇴원하셨다는 말은 들었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거기서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뺏으려 하니 시어머니는 도망이라도 치듯 서둘러 이야기를 이어가셨는데 저는 그때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어요. 다름이 아니라요. 병원비가 꽤 나온 것 같던데.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나왔군요. 그런데 그걸 정화가 안 받는다고 했다죠? 제가 그 말을 듣고 그건 아니라고 적은 돈이 아니니 받으라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남편이랑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큰 돈을 덥석? 네. 그럼 보험금 나오면 주시는 걸로 알아도 되겠죠? 역시 사돈이랑 직접 이야기하는 게 나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몸조리 잘하시고요. 부탁 좀 드려요. 어머니,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저희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왜긴, 네가 말이 도통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네 엄마도 죄송하다고 어쩔 줄 몰라 하신다. 왜 부모를 부끄럽게 만드니?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자식 때문에 부끄러운 게 뭔지 진짜 제대로 알려드려요? 어머니는 계속 제가 어머니 아들 덕에 떵떵거리고 산다고 생각하시죠? 그 반대예요. 어머니 아들이 지금 제 돈으로 돈 잘 버는 사업가 행색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얘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아들이 왜? 그리고 우리 아들은 너 만나기 전부터도 사업하고 있었어. 어디서 내 아들을 모함해? 너 괜히 이 자리에 우리 아들 없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아이고 진짜 너무 무서운 애다. 우리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지 마음대로 쓰고 다니더니 이제는 우리 아들이 네 돈으로 사업가 행색을 한다고? 너 무슨 정신병 있니? 저야말로 묻고 싶네요. 어머님은 왜 제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저희 엄마가 아니고 어머님이 암이라 병원비 내드렸다면 어머니야말로 그 돈 저희한테 돌려주실 수 있으세요? 뭐라고? 야, 지금 이게 경우가 맞는 소리니? 너는 내 아들 돈으로 네 엄마 병원비를 내고 생색을 내는 거고 나는 우리 아들 돈으로 효도를 받는 건데 지금 이게 같아?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니네 엄마도 진짜 사람 이상하다. 딱 봐도 자기 딸이 돈이 없는데 그 돈을 냉큼 자기 주머니에 넣겠대? 사위는 뭐 땅 파서 돈 주워오니? 척이면 척이지. 사위 되는 거 다 알면서 꿀꺽 하시는 거잖아. 사위가 그렇게 만만해? 저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질릴 대로 질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상대를 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생각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간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장부와 인터넷 쇼핑몰 주문권을 보여드렸는데 좀 전까지만 해도 저더러 거짓말한다고 펄쩍 뛰던 시어머니는 눈이 왕방울처럼 커졌어요. 그리고는 이게 정말이니? 이 숫자가 네가 번 돈이라고? 라며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셨는데 내친김에 저는 저희 엄마에게도 보여드린 적이 없던 통장 잔고들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세게라도 박듯 이렇게 말했는데요. 참고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제가 단독명이고요. 어머니 아들은 혼수만 몇 가지 해온 게 다였어요. 저는 생활비라고 받은 게 아마 다 해도 500만 원도 안 될걸요? 저도 결혼 전까지 어머니처럼 그이가 돈 잘 버는 사업가를 알고 있었어요. 저도 속아서 결혼한 거라고요. 그래도 사람은 나쁘지 않아서 참고 살았는데 이젠 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어요. 뭐? 나 때문에? 네. 능력 없는 남자 데리고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시댁에서 거짓말쟁이 취급이나 받고 제 돈인데 남의 돈을 생색낸다는 소리나 듣고 있으니 제가 어떻게 이 망할 결혼 생활을 지속하겠어요.
저는 남편이랑 헤어져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아, 어머니 아들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아세요? 250만 원이요. 그것도 지난달에는 아마 200만 원도 못 벌었을걸요? 그런데 그 중에 어머니 100만 원 드리고 자기 생활비 카드값 마이너스 아니면 다행이겠네요. 가끔 힘들면 마이너스 통장 쓰는 것 같던데 그러니 당연히 모아둔 돈도 없을 거고 생활비는 그나마 제가 다 대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이젠 어머니 알드도 어떻게 살지 고민 좀 해야 할 거예요. 어머님이랑 같이 살던지 아니면 어머니 드리는 생활비를 줄이던지 뭔 수를 내야겠죠. 뭐야? 너 지금 쇼하는 거지?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이 고작 그런 푼돈을 번다고? 궁금하시면 어머님이 어머니 아들 통장 보여달라고 하세요. 저는 그동안 자기 체면 좀 살려달라고 하도 그 사람이 부탁해서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저라고 계속 이런 오해나 받고 살 수 있겠어요? 사업? 웃긴다 그래요. 어디 이름도 없는 조그만 회사 다니면서 자기 분수도 모르고 돈 100만 원씩 따박따박 자기 엄마 생활비를 드린대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거의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어요. 그리고는 무슨 정신승리라도 하려는 건지 저더러 계속 거짓말을 한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 정도로 믿고 싶지 않은 눈치였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하도 아주버님이랑 비교하고 치사하게 차별하니까 아들이 그렇게 삐딱하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머님이 잘못이라고요. 라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저더러 거짓말한다고 몰아세울 수 없을 것 같으니 태세를 완전히 전환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말을 바꾸셨어요. 그래, 네 말이 다 맞다 치자. 그렇다고 이렇게 시어머니를 개무시를 해? 가난한 집구석의 고졸인 주제에 기껏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뭐가 어쩌고 저째? 어머니 잘못이에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그저 웃음만 나왔어요. 사람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 얼굴색을 저렇게 바꿀 수 있다니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때는 이혼하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간 고졸 며느리 참고 계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네요. 그럼 앞으로는 원하는 새 며느리 얻길 바라고 이제 그만 제 가게에서 나가세요. 더 하실 말씀도 없으시잖아요. 라며 시어머니를 가게 밖으로 내몰았는데 시어머니는 이혼으로 협박하냐고 저더러 나도 너같이 싸가지 없는 며느리 안 보면 땡큐야 라고 하시며 당신빨로 가게를 나가셨는데 아마 나가셔서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한 모양이었어요. 정말 사업하는 게 아니고 직원이냐? 너 꼴랑 200만 원 버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 것 같았는데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남편의 얼굴엔 근심이 가득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실망했다며 다그치기 시작했는데 저더러 너 살려고 자길 팔았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는 거 있죠. 그동안 지 살자고 접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저런 말을 하는데 저런 놈 뭐가 좋다고 봐주고 살았나. 저는 제 지난날의 선택을 진심 후회했어요. 그리고 나 살자고 너 판 거 아니고 그게 진실이라 밝혔을 뿐이라고 이혼하자고 미리 준비해간 이혼 서류를 내밀었는데 남편은 절대 이혼 못 해준다고 제 눈앞에서 이혼 서류를 푹푹 찢어버리더군요. 솔직히 예상은 했어요. 남편한테 저는 놓치면 손해인 게 뻔했으니 순순하게 이혼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나 없이는 못 살 것 같지? 그 돈 벌어서 어떻게 살겠어. 근데 나도 지금처럼은 못 살아. 이혼하기 싫으면 앞으로 자기도 생활비 똑같이 우리가 관리비에 식비 뭐 이것저것 다 하면 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150, 자기 150 이렇게 내자. 뭐? 지금 나더러 생활비를 내라는 거야?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서? 내가 왜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살아야 하는데? 자기가 그랬잖아. 거짓말한 거 미안하다고. 대신 돈 많이 벌어오겠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나한테 그동안 얼마 가져다 줬니? 아니, 내가 무슨 너처럼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큰 돈이 어딨다고. 왜? 어머니 드릴 돈은 있고 우리 생활비 줄 돈은 없는 거야? 진짜 왜 그러냐. 요즘 가뜩이나 일이 없어서 200만 원도 겨우 받는데. 그래서 나더러 언제까지 혼자서 감당하라는 건데 생활비 안 주는 것도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거 몰라? 자기는 잘 벌잖아. 그동안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다녔으면서. 그래서 앞으로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다 내라. 이 소리니?
내가 무슨 아들 키워? 됐고, 그럼 성이라도 보여. 이번 달부터 어머니한테 드리는 생활비 나 주라고. 뭐? 우리 엄마 생활비를 너한테 주라고?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아주버님이 알아서 하든 어머님이 알아서 하든 하겠지. 나랑 이혼하기 싫다며? 정아야, 이름 부르지 마. 나는 지금 뭐 속이 좋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싫으면 이혼해. 진짜 너무한다. 네가 다 까발려서 이젠 네가 원하는 대로 됐잖아. 사람이 잔인하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바보 천치였어. 내 돈으로 효도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뒀는데 자기 생색내는 일에만 목매했잖아. 다다음 달 어머니 일본 가실 때도 자기가 경비 내드린다고 했지? 어디 능력 있으면 해보라고. 나한테 손 벌릴 생각 아니었어? 그건 우리 엄마도 친구들 앞에서 체면이 있으니까. 체면 같은 소리 하네. 너도 니네 엄마도 분수에 맞게 살아.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남의 돈으로 효도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 말 그대로 하자는 거야. 싫으면 이혼해. 내가 이혼 못해서 이러는 거 아니거든? 잘 생각해 보라고. 나도 소송하게 되면 치사하게 다 받아 챙길 거니까. 저는 그날 도끼가 가득한 얼굴로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저는 애당초 남편이랑 더 살 마음이 없었는데 그 인간이 저한테 150만 원 생활비를 주지 못할 걸 알고 하는 말이었죠. 아이도 없으니 그냥 합의 이혼하고 제 집에서 쫓아내는 걸로 끝나면 그게 제일 좋고, 그게 안 되고 버틴다면 그동안 못 받은 생활비도 계산해서 받아내고 위자료까지 챙길 마음이었는데, 며칠 뒤 남편은 꼬랑지를 내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합의 이혼하면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하는 거지? 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했죠. 그러니 냉큼 도장 찍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그 인간 어지간히 돈이 없긴 했는지 도장을 찍고 짐 싸서 그날 바로 나갔어요. 그때 속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알턴니가 빠진 기분이더라고요. 이혼하고 며칠 뒤 남편을 소개해줬던 망할 친구 민주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긴 정말 몰랐다며 이젠 이혼해서 남남이 된 그놈 근황을 이야기해주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더 있더군요. 그놈이 돈이 부족할 때마다 마이너스 통장 외에 소액 대출을 받아 쓴 게 있었나 봐요. 그동안도 쓰고 갚고 살았기 때문에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쓴 것 같았는데, 그놈의 체면 때문에 자기 엄마 여행 경비 된다고 대출을 더 받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 해고가 되는 통에 여기저기 돈 빌리느라 정신이 없다고 했어요. 그 좋았던 평판도 결국엔 그놈의 허세와 돈 때문이었는데, 그게 다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 사람들이 그놈을 좋게 볼 리가 없었죠. 결국 자기 엄마 생활비는커녕 자기 엄마 사는 집까지 담보로 잡혀 돈을 빌려야 하는 판이었는데, 그 엄마라는 여자가 난리가 났답니다. 왜 너 때문에 자기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하냐고.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으니 연을 끊자고 했다는데, 여기서 더 황당한 건 뭔 줄 아세요? 아주버님이 자기가 독박 쓸까 두려워 형님이랑 도둑 이사하고 잠수를 타버렸어요. 그러니 졸지에 여기저기에서 생활비도 끊긴 시어머니였는데 쌤통이었죠. 아무튼 이젠 의지할 곳이 모두 사라진 시어머니셨는데, 그러게 돈 잘 벌고 못난 당신 아들 데리고 사는 저한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남은 인생을 후회하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에 반면 저는 남편과 헤어지고 집값도 오르고 매출도 뛰었는데 고민 끝에 집을 팔고 친정엄마와 살 집을 새로 구했어요. 뒤늦게 제 이혼 사실을 안 저희 엄마는 말씀은 안 하셔도 속상한 듯 했는데 엄마 팔자 닮았다고 자책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더 잘 살려고 이혼한 거라며 엄마에게 제 진심을 얘기했는데, 엄마는 혼자 사는 삶이 녹록지 않다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벌어놓은 돈도 있고 엄마랑 재미있게 살 거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때 처음 느꼈어요. 우리 엄마도 많이 약해졌다는 걸요. 아마 몸이 아프면서 마음도 많이 약해진 듯 했는데 제가 이혼한다고 너무 신경도 못 쓰지 않았나 후회가 밀려왔어요. 그래서 혼자 하던 사업을 직원 2명을 뽑아
매장과 온라인 판매를 담당하게 만들고 저는 엄마와 시간을 많이 보내려 노력하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인건비는 뽑고도 남을 정도로 매출이 잘 나오기에 저는 편하게 엄마 곁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아주 제가 손을 떼고 있는 건 아니라서 솔직히 정신은 없는데 그래도 일도 엄마도 챙길 수 있으니 당분간은 지금처럼 생활하려 합니다. 엄마랑 여행도 많이 다니고 전에는 바쁘고 돈이 없어 만들지 못한 추억도 많이 만들 생각인데요. 거기에 더불어 누구처럼 거짓말이 아닌 진실로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멋진 딸이 되고 싶네요. 지금은 바람이 있다면 저희 엄마가 완치 판정을 받고 저랑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건데 부디 그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길 소망하며 제 이야기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쓰다 보니 글이 많이 길어졌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부디 저처럼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은 사람들 속에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뭐니 해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올릴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